안녕하세요. 8월 26일 월요일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어젯밤에 늦게 올린 그 영상 중공 꼬라지, 중공이 소총으로 반격하고 융단 폭격 당하나, 그 계속되는 그 주제로요. 이어지는 주제로 지금 그 트럼프가 예고했지 않습니까? 중공이 진출한 미국 기업들 중공 떠나라,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게 어떻게 실현될지, 그 다음에 아직 구체적인 그 언급은 없습니다만은 중공이 계속 격이면서 대들 때 아주 장기적으로 미국이 중공과 전면 거래 금지를 해버릴지, 즉 이란처럼 생션 해버리는 거죠. 더 나아가서 세계를 향해서 미국과 중공 간에 선택해라, 중공과 거래하면 미국과 거래 못한다, 이 정도로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지금 매우 주목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미국 시장과 관련 지표들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하락으로 시작했는데 파월 잭슨 홀 연설 이후에 상승으로 일단 잠시 전환을 했습니다. 파월의 연설 내용은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는 고용도 좋고 실업률도 낮고 물가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그래서 미국 경제는 나쁘지는 않지만 미중 무역 전쟁 더 격화되고 있고, 유로존과 중공이 그 경제가 슬로다운 되고 있고, 영국의 그 하드 브렉시트, 그다음 이탈리아 연정 붕괴, 이런 것 등으로 불확실성, 세계 경제 불확실성 커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 경제 확장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할 거다, 뭐 이런 내용인데, 블룸버그 등은요 이거를 추가 금리나 시사한 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었죠. 그래서 주가는 상승으로 전환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제 영상에서 본 바와 같이 트럼프가 전격적으로 중공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 보복하는 관세 인상 조치 시행을 발표를 하고 시진핑을 적으로 규정을 해버리고, 엄청났죠. 엄청났습니다. 그 트윗 내용이.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급반락했습니다. 반도체 지수가 대략 4% 이상 급락하면서 나스닥 지수 3%대 하락했고요. 다우는 2.37%, 62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채권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소폭 하락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2이어, 10이어 수익률 곡선도 장중에 일시 역전되기도 했지만 마감 그 수익률을 보면은요, 2년물이 1.531%, 10년물이 1.533%, 그래서 플러스 스프레드 유지되고 있습니다. 즉 역전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플랫 일드 커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유가는 2% 이상 하락해서 WTI 53불선입니다. 달러 지수는 97.55로 하락을 했고요. 엔 강세였고요. 그래서 위안과 원 환율은 상당폭 약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위안 약세는 오늘부터 다시 크게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숫자는 어제 저녁에 본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데이터, 즉 경제지표 한번 정리합니다. 뉴질랜드와 캐나다 소매 판매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고요. 일본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월 기준으로는 증가했지만 연율로는 예상과 같은 0.5% 수준입니다. 미국의 7월 신규주택 판매는 635K였는데 예상보다 14,000건 감소한 값이고요. 6월에는 728K였으니까 크게 감소한 상태입니다. 금요일 시장 동향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중공 꼬라지 후속 이야기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결국 중공은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작은 구멍을 막지 않고 개기다가 이제는 뚝이 터질 지경에 이른 거 아닙니까? 최초의 트럼프 관세 340억 불에 보복을 하지 말고 협상에 임한 것이 좋았던 거 아닙니까? 이런 취지 말씀은 제가 초반부터 쭉 들어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트럼프가 그 이후 반복해서 트윗으로 날린 내용은 주장한 거죠. 자꾸 미국한테 대들지 마라. 미국이 관세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 무역을 공정 무역을 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수단이다.
중공은 이를 수용하고 무역 협상에 임하라는 것이었는데 중공이 바락바락 맞대응하니 판이 계속 커진 거 아닙니까? 이제는 중공의 국가 경제 전체를 걸어야 하는 그런 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엄청 커졌습니다. 포카판에서 1불씩 판돈 키우다가 10불씩 태우다가 100불씩 태우다가 막판에 집문서 베팅하는 꼬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중공은 왜 이런 수를 두었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까요? 지금까지 드러난 바를 종합하면은 미국이 원하는 것은 그 사이버 해킹을 포함해서 지적재산권 IP 훔치고 강탈하지 말고 국영기업에 국가 보조금 주지 말고 위안 환율 평가 절하하지 말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중공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합의해놓고 뒤통수 까는 게 반복됐으니까 약속을 어겼다는 거죠. 그래서 합의사항 이행 담보를 위해서 두 가지 중공의 법률 개정하고 위반 시 벌칙 조항을 둔다 이겁니다. 그 벌칙 조항 중에 하나가 위반하면은 미국이 관세 올릴 때 중공이 보복 관세 올리지 않는 조건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굴욕적이겠죠. 중공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미국의 요구 사항들 지금 보면 전부 사실에 관한 것입니다. 이거 미국이 중공한테 요구한 것이고요. 중공이 미국에게 요구한 것으로 사실에 관한 것, 지금 평등이니 상호 존중이니 이런 소리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런 소리는 평가하지 말고요. 팩트에 관한 것, 그것만 보면은 지난 5월 워싱턴 회담 파탄 이후에 중공이 3대 조건으로 제시했는데 거기서 추정되는 그것은 무역 적자 개선 방안으로 중공이 미국산 대량 구매하라고 압박을 넣은 모양입니다. 미국이. 근데 이 구매 액수가 너무 많으니 깎아달라는 거 아닙니까? 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뿐인 것 같아요. 중공이 미국한테 사실로서 요구하는 것. 근데 이것은 본질적인 쟁점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위 쟁점들은 할 수 없는 일, 즉 불가능한 일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요. 중공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공이 당연히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중공은 못하겠다고 버틴 것이고요. 1년 이상의 협상 기간 동안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판돈만 키운 꼬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도대체 중공이 왜 저렇게 합의를 안 하고 버틴 걸까? 합의를 하면 어떻게 되고 합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만약에 중공이 합의를 하면요, 지금까지 해오던 짓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이상 기술 훔치거나 강탈도 못하면 그러면 기술 격차 추월이 훨씬 어려워지고 어떤 경우에는 불가능할 수도 있죠. 기술 절벽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어기고 계속 시도하다가 걸리면은요, 엄청난 벌칙 조항 부담이 될 겁니다. 국영기업 보조금을 통해서 일단 경제를 통제하는 수단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시장에서 덤핑 판매로 경쟁 우위 유지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덤핑 판매하고 불공정 거래하는 것은 국가가 법을 정비해서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국가가 할 일이죠. 예. 그게 지금 정상 국가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공의 경우에는 국가가 주도해서 기술 훔쳐주고 국가가 주도해서 불공정 거래 조장하고 방조하고 경쟁 기업 망가뜨리고 이런 식으로 성장해오던 거 더 이상 못하게 된다는 거죠. 정상 국가라면 국가가 막아야 할 불공정 거래 범죄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이 미국의 주장 아닙니까? 시각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더 이상 못하게 된다. 즉 합의를 해주면은 기업 통제 더 이상 못하게 되고 성장 동력 뚝 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역 전쟁이 없어도 중공 경제의 장기 하락 국면, 즉 위기 국면 오고 있었잖아요. 합의하면은 중공 경제의 위기 더 가속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중공 체제가 위험해질 수 있다. 즉 중공 체제가 해체되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합의를 해도 중공이 합의 안 하고 버텨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관세 보복 맞고요. 맞대응하니까 더 크게 얻어터지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합의 안 하고 버틴다고 문제 해결 안 되고 점점 더 합의의 비용만 증가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그동안 트럼프 주장이었는데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중공이 지금 합의하면 트럼프 재선은 거의 확실해지겠죠. 합의 안 하고 버티면, 그래서 조금 더 괴롭더라도, 맞을 때 얻어 터지더라도 참고 버티면 트럼프가 재선에 혹시라도 실패하고 민주당의 어느 덩신하고 협상을 재개하면은 지금 트럼프보다는 유리한 합의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중공한테 나을 수도 있겠다. 이게 지금 중공의 도박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과연 중공이 남는 장사가 되겠습니까? 중공이 반격한다고 해서 중공의 계산처럼 미국의 농업부문과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설사 타격을 준다고 해도 이것 때문에 미국의 유권자들이 중공의 희망대로 트럼프를 버릴까요? 이것은 내년 이후 트럼프와 맞설 민주당의 어느 덩신과의 구체적 선거전에서 이제 결판이 나겠지만, 벌써부터 진짜 흥미진진하고 기대가 만땅입니다. 저는 트럼프가 여전히 재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기에 베팅합니다, 저는. 그런데 어쨌든 아직도 1년 이상이 남았는데 그동안 중공은 얼마나 망가지겠습니까? 앞으로 얼마나 줄 터지겠습니까? 아주 끔찍합니다. 만에 하나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해도 그 전에 중공이 먼저 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그 G7 참석차 프랑스에 있지 않습니까? 영국 그 수상 보리스 존슨과 회담 후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최근에 격화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에 대해 any second thought, 재고할 가능성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트럼프 답변이 YUP,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일단은 트럼프는 상당히 우회적으로, 이게 트럼프 스타일인 것 같아요. 어퍼머티브. 매우 우호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보인 것인데 기자들이 깜짝 놀라갖고 이걸 기자들 입장에서는 지난주 금요일 날 트럼프가 미친 듯이 트윗을 날려갖고 5,500불에 대해서 결국 그 관세를 5% 추가로 보복 인상을 해버렸는데 그거를 재고한다. 즉, 없애는 방식으로 세컨드 소트를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는 다시 질문을 던졌던 거죠.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답변이 I have a second thought about everything. 하여튼 자기는 모든 문제를 재고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지난주 금요일 트럼프의 보복 관세 인상 조치를 재고한다는 의미로 국내 언론 비롯해서 세계 언론에 보도가 된 거죠. 연합뉴스 기사 한번 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취지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이 이게 완전히 180도 크게 오해가 있다, 잘못 해석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트럼프의 정확한 의미는 관세를 5%만 올릴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올리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정정을 했습니다. 블룸버그, CNBC 정정이 아니고요,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 클래리파이, 명확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블룸버그, CNBC 등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결국 트럼프의 세컨드 소트는 전주 금요일 발표된 5% 보복 인상률보다 더 올리는 것을 검토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고된 카드는 중공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블랙리스트 발표한다는 건데 이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트럼프는 아예 미국 기업이 중공과는 장기적으로는 거래 금지하는 거, 이걸 확장하는 걸 검토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공의 블랙리스트는 효과 없고 오히려 나쁜 수가 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되겠습니까? 수가 되겠습니까? 하여튼 현재 상황에서 미국의 다음 카드로 예고된 거는 중공 내 미국 기업 전면 철수입니다. 그렇죠? 이건 분명히 뭔가 조치가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5% 보복 인상을 확대할 세컨드 소트가 과연 구체화될지 이것도 사실은 주목해야 됩니다. 이미 한번 논란이 됐고요.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성명을 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전쟁 가능성까지 언급한 중공의 다음 카드 무엇일지 주목이 되는데요. 이미 관세 또는 다른 경제적 보복 수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가령 히토류나 미국채 대량 매각 이런 것은요,
이거 완전히 졸렬한 카드인데 결국 중공한테 더 큰 손해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그 분석 결론입니다. 위안 환율 조작도요, 망하는 길 제청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과연 중공이 뭘 가지고 저렇게 버티는 건지, 현대판 중공 재갈 공명들 다음 수가 정말로 궁금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예, 두고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수를 써봤자, 오히려 더 당하게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중공이 이 상황에서 말폭탄을 잘못 던지면 5% 보복 인상 전격적으로 올려버릴 가능성 언제나 열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쫄아서 함부로 아가리 틀기도 못할 것 같습니다. 더 올리지 않는 것을 후회하고 있다는 것이 백악관의 공식 성명 내용입니다. 해명 내용입니다. 중공이 9월 예정된 워싱턴 회담을 파탄 선언해버릴까요? 중공이 제정신이라면 워싱턴 회담은 열릴 것으로 저는 봅니다. 본질적으로 다시 판을 크게 흔들 수 있는 것은 트럼프의 예고, 즉 중공에 있는 미국 기업들은 중공 떠나라는 이 오드, 이런 엄청난 내용이 트윗으로 온 세계에 까발려졌는데 아무 일 없이 지나가지는 않을 것, 그렇게 봅니다. 분명히 구체적 조치는 나올 것으로 봅니다. 예. 그거 지금 이리저리 예단한다는 것은 그건 소설 쓰는 것밖에 안 될 테니까요. 우리는 그러지는 않고 신나게 놀면서 그러나 엄중히 이거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중공의 미국 기업들을 철수시켜버리고 그래도 합의 안 하고 계속 개기면 장기적으로 미국 기업의 중공 거래 금지 확대해 나갈 가능성 열려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건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죠. 지금은 화웨이나 하이크 비전이나 이런 몇 개 기업들 겨냥해서 거래 금지 시켜버렸습니다. 엔티티 리스트 올려버렸죠. 그러나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거래 금지 대상 기업들이 확대해 나갈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은 아주 장기적으로는 세계를 향해서 미국과 중공 간에 선택해라. 중공과 거래하면 미국과 거래 못한다. 즉 제2의 이란 사태가 나는 것이죠. 이란 경제 제재 하는 것처럼 중공이 경제 제재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예. 불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이 될지 우리는 열어두고 이제 지켜봐야 할 겁니다. 결국 이것이 전쟁 직전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그래도 해결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전쟁이겠죠. 가을 이후 중공 경제 위기 급속히 표면화될 가능성이 이제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미 중공은 장기적으로 슬로우다운 지속되고 있었고요. 작년부터 개인 기업들 중심으로 부도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것이 작년보다도 더 심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중공의 부채 문제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지적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 외신 기사들 적지 않습니다. 일일이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부양책들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 이후 성장률이 5%대 밑으로 추락할 수도 있겠는데 수치상으로는 이거 아직도 매우 높은 값이지만은 거품 경제를 지탱하기에는 매우 힘들 겁니다. 거품의 폭발은 결국 시간의 문제가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준도요,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을 지금 주시하고 있을 테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중공 경제 추락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글로벌 슬로우다운 될 것이라는 점, 또 영국의 하드 브렉시트 위험성, 또 이탈리아 연정 붕괴로 정치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모든 사실을 주시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그 영향을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7월 이후에 이렇게 글로벌 불확실성은 분명히 더 증가되고 있는 것, 이것이 객관적인 팩트이기 때문에 9월 이후 기준금리 인하 상당 기간 저는 지속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저께 금요일날 트윗에서 트럼프가 시진핑과 파웰 중에 누가 더 큰 적이냐, 이렇게 자기 질문은 이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 파웰을, 패드를 더 압박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말로 패드를 미국의 적이라고 여기겠습니까? 이거는 트럼프 스타일이라고 보는 거죠. 압박하는 겁니다. 금리를 대폭적으로 인하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에 주는 충격, 저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인도나 베트남 등은 정말로 신나지 않겠습니까? 중공에 대한 공격이 강해질수록 중공을 대체하는 경제권 성장도 더욱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에게 중공은 필요 없다. 중공 없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라는 이 트럼프의 말이 저는 빈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는 한국이 아니겠습니까? 미국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이런 가치 사실에 주도적으로 편입이 되어야 할 텐데 이건 분명히 우리에게 호재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호재는 지금 제도를 살리지 못하고 악재에 치여서 중공보다 먼저 폭삭 깔아앉는 거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고 또 유감입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지금 시간이 7시 10분이 되고 있어서 도저히 시간상 제약 때문에요. 별도로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 아침에는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